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벤자민의 공식 포착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이오플로우 살펴볼 텐데요. 주가가 심상치 않습니다. 여기에 관련해서 오늘 주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라 저희가 투자하는 데 있어서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 가능성,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려고 해요. 그런데 지금 이 오늘 주가 같은 경우는 사실 이 7월 17일 날 이 상한가 간 날이죠. 이 날의 공시의 연장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오늘 뭐 기사나 언론 쪽에서 이제 보도된 내용들을 대략적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이때 이 지적재산권 침해 소송을 이제 인슐렛이라는 회사하고 있었는데, 미국에서 이오플로우가 판매하는 이런 제품들의 마케팅이나 제품 판매 이런 것들에 대한 금지, 여기에 대한 가처분에 대해서 이오플로우가 승소한 그 공시가 올라왔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가는 한동안 이렇게 횡보를 하다가 다시 제자리 찾고 횡보하다가 오늘 올라간 이유, 그냥 언론에선 저렇게 나왔어요. 앞으로 해외 판매에 대한 기대. 근데 저는 이걸 중점적으로 보는 건 아닙니다. 그 이전에 나왔던 3회차, 4회차 전환사채 공시, 여기에 납입하는 사람들이 좀 겹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M&A 알박기라는 거에 대한 표현을 좀 쓰면서 앞으로 인수합병에 대한 기대감을 조금 더 불러일으킬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께 주의 말씀, 당부 말씀 꼭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투자 리딩방 사기 유형 중에서요, 주식 관련 유튜버 사칭하는 그러한 문제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저 벤자민의 공식 포차 사칭 채널이 카카오톡에 있습니다. 카카오 오픈 채널, 오픈 채팅방에 벤자민의 공식 포착이라고 해서 저는 카카오 채널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채널 들어가시면 절대 안 돼요. 여기는 대놓고 사기치겠다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꼭 여러분들께서 이 부분 주의하시고요. 또한 이 자본시장법이 개정된 부분이 이제 8월 14일부터 시행되는 게 있는데요.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유사투자 자문업. 이 제도권 금융회사가 아닙니다. 투자 자문업 같은 경우는 제도권 금융회사인데 앞에 유사자가 들어가게 되면 제도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이 금융감독원이나 그 다음에 금융투자협회의 관리감독을 받고 있는 곳, 이 투자 자문업, 되도록이면은 이런 제도권 금융회사와 파트너로 맺고 있는, 함께하고 있는 그러한 유튜브 방송,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신뢰도가 있겠죠. 그래서 유사투자자문업의 피해 사례가 너무 많기 때문에 대표적인 거 보면은요, 이 1대1 개별 상담을 막 진행을 해요. 근데 유사투자자문업은 이게 되지가 않습니다, 법적으로. 그리고 어떤 유사투자자문업은 이 어떤 기업의 주가 목표 수익률을 뭐 2000% 이상 제시한다, 이런 것들 믿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이 제도권 금융회사와 함께하고 있는 이러한 유튜브 방송 채널, 이런 곳들을 신뢰하시는 게 훨씬 더 중요할 거고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펀드 투자, 증권 투자, 파생 상품, 금융투자협회에 금융투자 전문 인력으로 등록되어 있고요. 저와 함께하고 있는 파트너사 참투자자문의 자문 인력으로 다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격 요건 가지고 제도권 금융회사에 함께하고 있는 유튜브 채널, 이런 쪽들을 여러분들께서는 꼭 고려하시는 거 당부 말씀 드립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 관련해서 이야기를 드릴 텐데요. 이 주가 관련해서 본다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날은 이제 승소한 날, 그리고 이날은 전환사채 4회차 공시가 있던 날입니다. 상한가 갔어요. 그리고 그 이전에 또 어떤 날이 있었냐? 2월 6일 날 3회차 전환사채 공시가 또 나옵니다. 이날 또 상한가가 갔습니다. 전환사채 뭔가요? 장외에서 어떤 투자자들한테 돈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이오플로우가 뭘 주냐면은 전환사채라는 걸 줍니다.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채권입니다. 전환사채가요. 자,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 전환사채가 들어오는데 왜 주가가 올라가느냐? 모든 이 전환사채 공시가 나온다고 주가가 막 상한가 가고 이러는 건 아닙니다. 그 안에 내용을 좀 뜯어봐야 될 텐데, 지금 제가 이 표면상으로 이오플로우의 이 기사 제목이나 그리고 기사 내용, 언론 보도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앞으로 해외 판매에 대한 기대감, 매출의 성장,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포장이 되어 있다라고 보고요. 실질적으로 그 이면에는요, M&A가 다시 시작될 수도 있는 가능성, 저는 이걸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전환사채 3회차, 4회차 이 공시에서 좀 파악할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자, 우선은 가장 최근에 발행한 4회차 전환사채 이 부분 보시면은요,
금액 규모는 120억이고 이걸 운영자금으로 사용한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표면 이자는 여기 아무것도 안 써 있으면은 이자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전환사채를 납입하고 여기 표면 이자가 만약에 여기에 뭐 4%라고 써 있다. 4%라고 써 있다라고 하면은 분기마다 한 번씩 주게 되는데 이걸 4%를 분기마다 주는 게 아니라 이걸 4로 나눕니다. 왜냐하면 1년은 4분기로 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1%씩 4번 이렇게 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환사채 같은 경우는 이 표면 이자가 있는데 만약에 이 기업이 영업이익이나 당기순이익이 마이너스인 기업이다. 그런데 이자율도 높다라고 하면 굉장히 위험한 상태예요. 위험한 공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은 결국에는 상패 수순으로 가기 전에 이렇게 고리의 악성 채무를 가져다 쓰거든요. 그런데 이런 구조는 아닙니다. 여기에 지금 만기 이자가 3%로 나와 있는데 이거는 만기 때까지 보유하거나 아니면은 중간에 중도 상환을 청구했을 때 이럴 때 받는 이 이자고요. 실질적으로 이 전환사채 표면 이자가 0%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주가 차익 목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가 차익. 그래서 이 투자자는 어떤 일정한 금액으로 이 회사에 투자금을 대줍니다. 현금으로요. 120억 대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회사는 이걸 가지고 운영하고 그 다음에 인건비 나가고 그 다음에 연구개발하는데 이런 데 쓰이는 거죠. 그러면서 회사를 유지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크게 돈을 벌어들일 수 있는 외형적 사업의 외형적 성장이나 이런 부분들에 돈을 사용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더 기대할 수 있는 거 앞으로 이 기업이 매출과 이익이 성장해서 이 기업의 가치가 올라가겠구나 흑자 전환하겠구나 이런 부분으로 이제 일반적으로는 봐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 공시 속에서 그리고 그 이전 과거 이력 이오플로우가 최대 주주가 한번 바뀔 뻔했어요. 그런데 그거를 보고 이 4회차 전환사채를 보는데 조금 의아한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여기 보시면은 전환가액 얼마죠? 전환사채니까 저 120억을 주식으로 전환하면은 11,650원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건 변해요. 여기 리픽싱 조항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주가가 만약에 빠지더라도 시장 가격이 많이 빠지더라도 8,155원까지 조정해 주겠다. 그래서 기업 입장에서는 이렇게 리픽싱 조항이 있다라고 하면은 주가가 많이 안 빠지게 하는 게 좀 중요하고요. 결국에는 저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8,155원 이하로만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그리고 떨어졌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주가가 올라가서 이 최저 조정가액보다 시장 가격이 더 높다라고 하면은 납입한 뒤로 1년 뒤부터 전환 청구하고 나갈 수가 있겠죠. 주식으로 전환하고 시장에 매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시 조정 후 전환가액은 산정한 가액의 100분의 70 다시 말해서 할인은 30%까지만 해줄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이 내용을 본다라고 하면은 일반적인 주가 차익 목적으로 볼 수도 있겠는데요. 여기에서 지금 의무 보유 사채권자 여기 돈을 투자한 사람들입니다. 투자자들 이 본 계약상의 매도 청구권의 행사를 보장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매도 청구권은 콜옵션 조항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오플로우라는 회사가 나중에 이렇게 120억을 이제 투자금을 받고 120억 원어치 전환사채를 발행을 했는데 그 중에 30%는 이오플로우가 다시 사올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 최대 주주의 자리를 좀 유지하기 위해서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서 이렇게 마련해 놓는 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26년 5월 21일까지 인수금액의 30%에 해당하는 본 사채를 미전환 상태로 보유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26년 5월 21일까지는요. 저 전환 사채를 100% 다 주식으로 전환할 수 없어요. 주가가 아무리 올라가도. 이때까지는 30%는 남겨놔야 돼요. 왜냐하면 최대주주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저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자, 그리고 이때 이 6월 18일 날 이때 누가 여기에 투자를 하느냐? 우선은 DB금융투자하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타이거자산운용. 지금 다 타이거자산운용입니다. 그리고 GVA자산운용. 이렇게 해서 운용사 두 곳하고 DB금융투자 이렇게 해서 들어오는데 이전에 발행했던 이력 한번 볼까요? 170억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최초 공시가 2월 6일 날 나오고 정정된 게 2월 8일 날 나왔습니다. 그런데 전환가액 얼마예요? 3,759원입니다. 3,759원. 지금 가격대보다 한참 싸요.
그런데 이번에 들어온 120억, 최근에 들어온 120억 같은 경우는 11,650원이에요. 전환 가격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120억을 또 투자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세 번째 전환사채 발행했을 때 2월 6일 날 최초 공시 나왔을 때 이때 누가 있었느냐, 누가 들어가느냐, 누가 투자자가 되었었느냐, 이 부분 보시면은 어느 정도 감이 옵니다. 자, 그러면은 3회차 전환사채 이 공시가 나왔을 때 누가 이때 당시에 또 들어오느냐, 이거 한번 보실까요? DB금융투자 4회차랑 똑같죠? 하나증권, 이게 3회차에 들어왔던, 그리고 4회차에는 없었던 그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보세요, 여기에 타이거 자산운용 또 있죠. 3회차에도 돈 넣었는데 4회차에 또 넣는 겁니다. 그런데 3회차 있을 때는 3,000원대 전환 가격이었는데 4회차는 11,000원대 전환 가격이었어요. 자, 그럼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죠. 내가 3회차에 3,759원 이 가격대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사채를 170억을 넣었는데 4회차, 이게 뭐 몇 달 차이도 안 납니다. 이게 2월 달이고 4회차 들어간 게 이게 6월 달입니다. 한 4개월여 만에 주가가 올라가지고 발행했던 그 가격, 전환 가격이 11,000원대 가격인데 11,000원대 가격인데 이렇게 해서 4회차에 또 120억을 또 넣는다고요? 이거 왜 그럴까요? 3회차에 이 정도 넣고, 이것도 지금 이 25년도 2월 8일부터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거든요. 납입일로부터 1년 뒤부터 행사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충분히 버퍼가 마련된 이 돈에 추가적으로 이게 돈이 또 들어가요. 이오플로우를 뭐 인수합병하려고?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기존에 충분히 먹을 수 있을 만큼의 어떠한 안정적인 가격대에 돈을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추가적으로 넣었다라는 것은, 그리고 또 11,000원대 전환 가격에다가 또 넣었다라는 것은 이거 이상으로 뭔가를 바라는 게 있는 거죠. 그리고 기대하는 게 있다라는 것이고요. 자, 지금은 해지된 계약입니다. 이때 23년도 5월 26일 이때 최초로 나왔었는데요. 최대 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양수도 계약 체결. 그래서 양도인은 이제 김재진 최대 주주고요. 양수인은 이제 글로벌 1위 의료기기 업체인 메드트로닉 코리아 홀딩스 주식회사 메드트로닉한테 팔려고 했던 거고, 이때 당시에 굉장히 좀 떠들썩했었죠. 그런데 주당 가액이 3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무산되고 난 다음에 인터뷰한 내용들이 좀 간간히 언론에서 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끝난 거는 아니고 추후에 또 다른 M&A를 할 가능성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이 무산됐던 이유도 인슐렛이라는 회사하고 지적재산권 침해 이 소송 들어와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게 해지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꼭 메드트로닉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지금 이 최대 주주란 사람은 어차피 이전에 회사를 한번 넘기기로 마음을 먹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시간상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23년도 2월 6일 날 전환사채 3회차 전환사채 3회차 이 돈 170억 들어온 거, 이것도 저는 M&A 염두에 둔 거라고 봤고요. 그 다음에 이 이후에 23년도 5월 26일 날 최대 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양수도 계약 체결, 메드트로닉에게 회사 넘긴다라는 그 최초 계약을 했던 이 시점 이후에 6월 달에 전환사채 4회차 6월 18일 날 들어오는 거죠. 4회차. 이때 또 돈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나서 23년도 12월 7일 날 최대 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양수도 계약 해제, 취소. 이게 소송 문제 때문에 여기까지 번졌어요. 그리고 나서 보면은 지금 뭐 타이거 자산운용 굉장히 좀 이 작은 규모를 이 운용하는 작은 규모가 큰 곳이죠. 그리고 증권사들 뭐 이런 쪽에서도 본다라고 하면은 첫 번째 우선은 여기 계약이 무산될 거라고 생각을 하지 못하고 저렇게 4회차를 넣었을 수도 있다. 그리고 두 번째, 설령 저 투자자들이 소송이 생길 거를 몰랐다라고 한다라고 하면은요. 지금 이때 기간이 언제였었냐면은 시기가 23년도 10월 10일이었습니다. 저녁 이 8시쯤에 막 공시가 됐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것 때문에 거래 정지도 수반을 했었죠. 그래서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 뭐 이렇게 나오고, 그래서 이것 때문에 굉장히 이 시끄러웠던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들께서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저 투자자들이 2월 8일
몇 년도냐? 25년도. 25년 2월 8일 이후부터 전환 청구하잖아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M&A라는 부분, 이 부분은 좀 생각을 안 해도 될 부분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만약에 이 날짜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전환 청구나 추가 상장 공시가 아예 3회차에서 일어나지가 않아요. 그러면 여기에 전제 조건이 있겠죠. 아까 3,000원대 가격이었잖아요. 전환 가격이. 근데 주가는 뭐 2만 원이다. 뭐 18,000원이다 이랬는데도 전환 청구가 하나도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M&A 이슈가 아직도 살아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건 3회차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전환사채는 납입일로부터 1년 뒤 전환 청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이 납입한 날이 2월 8일이었었거든요. 3회차가. 그리고 4회차는 6월 18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만약에 하나둘 해서 이 전환 청구하고 나간다라고 하면은 M&A 이슈는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만은, 제가 그때 당시에도 기억했던 부분이 이제 최대 주주가 M&A는 뭐 꼭 매드트로닉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 소송 문제가 어느 정도 일단락되고 마무리 지어지고 난 다음에는 또다시 염두에 두고 추진할 가능성은 열어두고 있다라고 언급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들은 기관들이 냄새를 아주 기가 막히게 맡고 들어온다라고 봐요. 그래서 아까 그 공시 3회차, 4회차 전환사채 공시 속에서 M&A에 대한 이슈, 그다음에 또 주당 이제 가격을 이제 3만 원으로 책정했던 거, 이런 부분들을 알 수 있었고, 만약에 이 가처분이 이제 취소된 다음에 실질적으로 미국과 유럽 등지에서 이 이오 패치 판매량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매출도 이제 더 많이 늘어나서 흑자 전환하고 이익도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기업의 가치를 조금 더 높여가지고 받아볼 수도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오플로우 지금 주가 오르는 거 단순히 이전에 가처분 취소된 거 이런 부분들로 괜한 기대감 지금 언론에서 뜬금없이 나온 거예요. 이거 공시는 7월 17일 날 나왔는데, 근데 이제 다시 그 기대감으로 오늘 이렇게 뭐 올라간다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 가처분이 취소된 것뿐인 거지, 실질적으로 본안 소송, 이 지적재산권 침해, 여기에 대한 소송은 아직 진행 중입니다. 저는 뭐 근데 이 가처분 취소된 거나 이런 것들로 미루어 짐작했을 때 100%는 아니지만 본안 소송에서도 좀 이길 가능성이 높지 않나, 좀 이렇게는 보고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 타이거 자산운용, 그리고 GVA 자산운용, 그리고 메인 주체는 타이거 자산운용이죠. 그리고 하나증권하고 그다음에 DB금융투자, 한번 잘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25년도 2월 8일 2월 8일 이후에 전환 청구를 진짜 실제로 청구하는지 이 부분에 따라 달려 있다라고 보고요. M&A 알박기 자금이라는 성격은 분명히 저는 보인다. 그리고 저희한테 중요한 거는 앞으로 여기에서 어떤 공시가 또 어떻게 나올지 몰라요. 어떤 재료가. 그럴 때마다 좀 계속 꾸준하게 업데이트하면서 저희가 예측하는 부분들을 보완하고 수정해 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관련해 가지고 저 벤자민이 운영하는 텔레그램 채널에서 여러 정보들이 업데이트될 때마다 공유드리고 있거든요. 공시 내용도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 공시 이외에 이 투자 관점에서 중요하게 봐야 되는 그런 정보들, 그리고 또 여러분들께서 좀 궁금해하시는 거, 사실 앞으로 이 종목 좀 잘 갈 것 같은데라고 저도 생각하는 그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런 공시가 잡힐 때가 있어요. 뭐 예를 들면은 최근에 뭐 CS 윈드 같은 경우, CS 윈드를 제가 언제 말씀을 처음에 드렸었냐면요. 이때가 7월 26일입니다. 7월 26일 날 간만에 볼만한 공시가 생겨서 공유드려 보려고 한다라고 해서 이 CS 윈드 이 회사 교환사채 발행, 이 교환사채 같은 경우는 발행을 그렇게 자주 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자기 주식을 담보로 발행하는 채권이에요. 그래서 자기 주식을 안 가지고 있는 회사들도 대부분이기 때문에 교환사채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잘 나오는 그러한 채권에 대한 공시는 아닙니다. 전환사채는 자주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 공시를 주목하는 이유 제가 몇 가지 들면서 이날 이제 언급을 드렸었는데, 제가 최초 말씀드린 그때 주가가 한 48,000원 정도 됐었거든요. 7월 26일. 그리고 난 다음에 실적 발표하고 그 다음에 어닝 서프라이즈 나오면서 주가가 굉장히 단기간에 급등을 하게 된
이러한 케이스가 있었죠. 그리고 제가 이걸 영상으로도 제작해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8월 7일부터 교환 청구가 가능하다. 그러니 그 이후 그 전후로 해가지고 뭔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정확하게 그때 당시에 이 8월 7일 날 이때 이후부터 이제 주가가 막 급등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조금은 이 조정 국면 보이고 있는데요. 사실 아까 전환사채 말씀드릴 때도 제가 단가 가지고 자꾸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단가가 얼마냐면은 6만 50원입니다. 6만 50원. 그래서 지금 이 교환사채에 투자한 투자자들은 기관 자금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주식으로 교환해서 그 다음에 시장에 매도하고 나가려는 돈이에요. 이자율도 없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의 단가가 6만 50원인데 지금 6만 3,700원입니다. 이거 교환 청구할까요? 아닙니다. 이 정도 보고 들어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정은 있을지언정 저 친구들의 타겟은 지금 이 가격대는 절대 아니다. 저는 이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자, 그리고 더 최근에 본다라고 하면은 8월 9일 날 있었어요. 8월 9일 날 제가 어보브 반도체 그리고 윈팩 어보브 반도체의 자회사 중 하나가 윈팩이거든요. 그래서 각각의 상장 주식을 담보로 이제 채권을 교환사채를 2회차, 3회차 공시를 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또 반응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지난주 금요일 날 그때 당시에는 금요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어보브 반도체 윈팩 공시의 영향으로 주가가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때 두 자릿수 때까지 하루 만에 그냥 바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이런 공시가 나올 때는 그 주가가 움직이기 이전에 어떤 신호가 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언론 보도도 저는 공시가 나오고 바로 이 텔레그램 채널에서 공유를 드렸는데 주가가 오른 다음에 언론 보도에서는 교환사채 발행으로 뭐 주가가 상승하는 중 뭐 이런 식의 언론 보도들을 좀 많이 본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께 이런 종목은 꼭 좀 기억해 두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게 어떤 종목이냐면 우리가 투자하면서 전환사채 공시 나오고 뭐 교환사채 공시 나오고 이런 것들은 갑작스럽게 튀어나오고 그 다음에 또 호재가 될 때가 종종 있는데 실질적으로 주주배정 유상증자 공시 나오면은 이게 굉장히 골치 아플 때가 많아요. 이 주주배정 유상증자 공시 나왔는데 주가 하락하는 거 여러 번 보셨잖아요. 작년에 뭐 SK이노베이션도 뭐 용 빼는 적이 없었습니다. 작년 6월인가 해서 공시 나오고 개파락했습니다. 금요일 날 올빼미 공시 내고요. 그런데 이 에코앤드림 이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1,200억 규모. 1,200억 규모로 주주배정 유상증자 공시 내고 난 다음에 개파락했습니다. 다음 날. 그리고 한참 동안 횡보하다가 다시 회복을 했는데 이렇게 주주배정 유상증자 공시가 나오게 되면은 저희는 굉장히 좀 혼란스러울 때가 많죠. 이거를 지금이라도 정리해야 되는지 아니면 추가 매수 기회로 잡아야 되는지. 그런데 그거는 때에 따라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 공시 나오고 주가 하락 배경 그리고 할인 매수 기회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어떤 기회들이 또 있는지 그리고 주가 변동의 주요 이벤트 날짜 권리락일 중요. 만약 기업이 적극적 홍보 활동을 통해 유증자금 조달에 효과를 알린다면 이게 전제 조건이에요. 그랬을 때 권리락일 날 대응하는 방법들 이런 것들을 좀 써서 공유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주가가 또 어떻게 됐었느냐 4월 30일 날 장 끝나고 공시가 나오고 그 다음에 5월 2일 제가 공유드렸던 날 이날 이제 개파락해가지고 종가가 마이너스 18% 87까지 빠졌습니다. 18.87%까지 빠졌다가 어느 정도 횡보를 하다가요 이게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공시가 최초로 나왔던 그 날 이전보다 주가 수준은 더 많이 회복하고 올라갔어요. 그래서 유상증자 공시가 나오게 되면 여러분들께서 대응할 수 있는 이러한 방법들 제가 관련해서 자료집을 하나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제목도 이렇게 달았습니다. 공시검색 종목 발굴법. 아까 그 에코앤드림이나 이런 것들은 유상증자 주주배정으로 공시 나오고 난 다음에 주가 빠졌을 때는 저는 할인 매수 기회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식 투자자를 위한 공시검색으로 수익 내는 해법 이런 증자 공시가 나오게 되면 우리가 검색을 해서 봐도 좋겠죠. 그리고 이번에 얘기하는 이오플로우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께서 전환사채 검색을 하셔서 이거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라고 들어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공시를 어떻게 검색하는지, 그리고 주가에 영향을 주는 공시 키워드가 뭔지, 그리고 주주배정 유상증자냐 삼자배정 유상증자냐, 여기에 따라서 주가의 움직임이 달라져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대해서 일진전기, 그 다음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 두 사례의 차이를 가지고 설명을 좀 드렸는데, 이게 11페이지짜리입니다. 그래서 유상증자 편만 제가 만들어낸 거고요. 이제 앞으로 계속 추가하고 보완해 가지고 앞으로 이북으로도 낼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자료집 제가 공유받은 방법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우선은 여러분들께서 여기 전화번호 보이실 겁니다. 저 벤자민으로 통하는 대표번호예요. 1688-6491. 이 번호로 문자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 다음에요. 자료집 아니면 공시 이렇게 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로만 보내주시면 돼요. 제도권 회사라고 말씀드렸죠. 투자 자문 회사는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문자를 보내신다 하더라도 개인정보 유출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이제 투자하시다 보면은 어떤 종목에 대해서 이 자료 공유를 좀 받아보고 싶어 할 때가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또 분석 자료나 이런 것들. 그래서 이 번호로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종목, 나 이 종목 보유하고 있는데 이 종목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줬으면 좋겠다, 아니면 자료를 좀 텔레그램 채널에서 공유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위에 번호로 1688-6491 번호로 문자로 그 종목명을 문자로 발송하시면 신청 끝입니다. 신청 끝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에게는 자료집도 보내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 향후 이 앞으로 좋은 주가 흐름 예상되는 이 섹터나 또 종목, 여기에 대해서 리포트를 선물로 보내드려요. 여기 보시면은 저와 함께 하고 있는 제도권 금융회사 참투자자문 금융위원회에도 등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최신 보고서를 여러분들께 공유드릴 거예요. 일반적으로 증권사에서 나오는 보고서랑은 좀 성격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보고서들 아마 활용해 보신다라고 하면은 종목 선정하고 포트폴리오에 담는데 굉장히 참고가 많이 되시고요. 그 다음에 어려운 시장에서 종목 선정하는데 반드시 도움될 거라고 저 벤자민은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텔레그램 입장 방법 굉장히 간단한데요. 여러분들께서 제가 올려드린 영상 있죠? 이 영상 보시면은 제가 링크 걸어놨습니다. 이 링크 클릭하시면은 입장 요청이 돼요. 입장 요청. 그래서 여기 조인 채널 버튼 이거 누르시거나, 그리고 텔레그램 어플이 없으시다라고 하면은 어플리케이션 설치하셔서요. 그 다음에 여기 조인 채널 버튼 누르시면은요, 저한테 입장 요청이 딱 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전화번호로 문자로 텔레그램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승인해서 입장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벤자민과 앞으로 정보 공유 잘 하시고요. 좋은 투자 수익 기회 잘 만들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벤자민이었습니다.